전북 지역에서 중고등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전주 지역 피트니스 센터 관련 확진자인 친구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창 일반 산단 내 한 육가공 업체 입주를 둘러싼 고창군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행정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도청 앞에서 삭발식까지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밀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A씨는 미성년 3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부안군은 일제강점기 이봉창, 윤봉길과 함께 사무이사라 불리는 백정기 선생이 태어난 곳입니다. 50명에 이르는 독립유공자의 역사가 깃든 곳이지만 재조명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중고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일 중학생 A군과 고교생 B군에 이어 3일 중학생 C군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 발열과 두통,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개학일인 지난 2일 등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B군과 C군은 전주 D 피트니스 센터 관련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D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지난달 25일 14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8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습니다. A군은 확진자인 어머니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가 노숙인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정기 검사를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도내 노숙인 시설 5곳에 종사자 68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이번 조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간호사가 근무하는 시설은 직접 검체를 채취해 보건소에 의뢰하고 간호사가 없을 경우 종사자 전원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받습니다. 밀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한 폐기물 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51살 A씨가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후 사망하면서 불거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지만 대금 6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미성년자 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한 육가공 업체가 입주하는 것과 관련해 고창군과 주민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산단에서 절차를 위반한 업체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급기야 주민들은 도청 앞에서 삭발식까지 진행하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창 지역 주민 20여 명이 전북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한 육가공 업체의 고창 일반 산업단지 입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생물권 보존 지역의 닥터 설정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비대위 주민들은 고창군이 단지 계획 변경을 시도하는 등 무리하게 육가공 업체 입주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하는 상황. 삭발까지 하며 자신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다 급기야 80대 주민은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고창군은 공론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등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검증하자는 겁니다. 국내 최고의 기술진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용역도 하고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한다면. 하지만 고창군과 주민 사이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창군이 입주 제한 업종으로 돼 있는 육가공 업체에 허가를 내줬다며 행정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기업 유치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친 끝에 해당 업체와 입주 계약을 맺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 산단에 들어선 한 기업이 최근 공장 운영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장 같은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 생산 공정이 돌아가고 있었고 가동개시 미신고 항으로 확인서를 쓰고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비대위 측은 고창군의 입주 계약 파기와 전북도의 단지 계획 변경 불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론하면 공론하지 공론화 검증이 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공론화를 하려면 기본을 지켜야 한다. 육가공 업체 입주를 둘러싼 고창군과 주민 사이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비대위 주민들은 이날 고창군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 부당함을 내용으로 한 진정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102주년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이봉창, 윤봉길과 함께 삼의사라 불리는 백정기 선생이 태어난 곳이 바로 우리 지역인 부안인데요. 네, 50명에 가까운 독립유공자의 역사가 깃든 곳이지만 자칫 잊혀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13년 넘게 옥고를 치를 만큼 항일 투쟁에 헌신했던 김철수 선생. 긴 세월이 흐른 사이 그의 생가터는 다른 집들로 채워졌고 수년 동안 살았던 집은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김철자 숫자. 독립운동 하신 분으로. 독립운동가인데 지금은 돌아가셨고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해가지고. 몰라요. 들어보신 적 없어요? 몰라요. 그나마 김 선생을 기리는 사람들이 세운 추모비만이 그의 항일 운동을 기억합니다. 또 다른 부안 출신 항일 의병 김낙선 선생. 그를 잊지 않고 찾는 건 이 기적비를 세운 건립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일부입니다. 올해 3.1절에도 김유사를 추모하는 관계자의 발길은 닿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안군이 나서서 3.1절을 기념하는 행사는 올해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횡한 들판 옆으로 볏짚을 올린 정자와 우물이 있습니다. 듬성듬성 비어있는 지붕이 쓸쓸함을 더합니다. 이봉창, 윤봉길과 함께 삼이사라 불리는 백정기 의사의 생가터지만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백정기 의사 생가터도 그쪽에 있나요? 나 생각하고 있단 말만 들었어. 그래서 나 별로 관심 안 가졌는데. 부안에서 나고 자랐지만 백이사를 성역화하고 기념관을 지은 건 정읍 씨입니다. 그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시설은 물론 순국비나 추모비도 세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살이 돼서야 정읍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가보훈처에 기록된 본적은 여전히 정읍입니다. 부안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백정기사가 태어나긴 했지만 7살 때 정읍으로 가가지고 그 고문이 정읍을 냈다 보니까 독립유공자 50여 명의 역사가 담겨있는 부안. 온몸으로 역사의 반전을 이뤄낸 지역의 애국소녀를 기억하고 추모하려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 보시겠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이 오는 2050년 완공될 계획인 가운데 향후 3년이 새만금 개발 속도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사실상 새만금 담수화 포기 수순에 들어갔지만 현행 수질 대책을 3년간 유지한 후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전면 해수 유통 문제는 논란의 불씨가 남은 가운데 향후 3년을 대립보다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중점을 둬야 향후 30년 뒤에 완공된 새만금 그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달 26일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선 새만금을 장기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 대책 종료 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 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 개발은 2023년까지 3년 동안 수질 낙하라는 족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기간 지속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은 접어두고 빠른 내부 개발과 함께 새만금 혼외 수질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내부 철도망 등의 SOC 시설을 구축하는 데 적시적지의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관건입니다. 실제 지난 1991년 사업 시작 이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북도를 포함한 지자체와 환경단체 사이의 갈등도 한 가지 원인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의지 부족입니다. 국가 주도의 빠른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이 이번 정부 들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실제 새만금 사업은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보다 문재인 정부 3년여 동안 급속히 진행된 바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타 면제나 새만금 신항 재정 사업 전환 등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했던 전면 해수 유통이나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에 담겼던 담수화 논란 등도 향후 3년 동안은 논쟁으로 끌어올리지 말고 속도가 붙기 시작한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수질 개선책을 도출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벚꽃 축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정읍시는 시민 8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벚꽃 축제 개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7%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축제는 열지 않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천변로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257명을 신규 채용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채용 인원은 교육행정직 226명, 시설직 8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시설직 3명은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원서 접수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남원시의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3일 전평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고 국민 의료권을 짓밟는 행위를 지켜만 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시의회는 이어 더 이상 공공의대 설립을 정치권의 정쟁과 특권 집단의 이익 수호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 속에 빠진 의사 집단의 불법적 집단 행동에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원 향교동 행정복지센터의 작은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남원시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해 생활 SOC 작은 도서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최근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2천여 권의 장서와 180제곱미터 규모의 북카페, 어린이 자료실, 정보 검색을 위한 공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남원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책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독서 활동을 하고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현직 경찰관이 과거 파면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대기 발령 중인 완산경찰서 A 경사가 과거 비위로 파면됐으나 과도한 조치라며 소청 심사를 제기해 해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 차례 더 소송을 제기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고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사는 지난달 26일 밤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술집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사는 현재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정읍시가 올해 벚꽃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네, 내년에는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직접 만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지역을 보는 창 헬로 TV 뉴스.